11월 21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07% 하락한 2480.6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33% 하락한 680.6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4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9종목, 코스닥에서는 15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삼부토건, 범양건영, 대동기업, 파커스, 클리노믹스, 한국정밀기계, 엑시온그룹, 대동금속 8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4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재건 테마입니다. 어제 장마감 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와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휴전 협상을 논의할 의향을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 가입을 포기해야 하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조건에 대해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최근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교리의 개정을 승인했다고 전해지면서 급락세를 보였던 재건 기업들이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동그룹주들의 경우 대동이 우크라이나의 현지 총판 업체와 300억 규모의 트랙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동반되었는데요. 대동은 언론을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농기계를 수입 및 판매하는 A업체와 3년간 300억 규모의 트랙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대동을 비롯한 대동그룹주들이 함께 상승세를 보였네요. 한편 한미글로벌은 해외 자회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진출한다는 단독 기사가 동반되었고요. 삼부토건은 어제 장마감 후 추가 상장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삼부토건은 전환 사채 전환으로 인해 507만 주가 11월 25일에 추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비트코인 테마입니다. 트럼프의 정권 인수팀이 백악관에 가상화폐 정책을 전담하는 자리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기사에 의하면 인수팀은 가상통화 정책을 전담할 후보를 검증하는 등 디지털 자산 업계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어요. 백악관에 가상화폐를 전담하는 자리를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다음은 3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350억 8,2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시장 추정치인 331억 6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였어요. 주당 순이익도 0.81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추정치였던 0.75달러를 상회했는데요. 다만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375억 달러로 제시하면서 시장의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적 발표 속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에 2%대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도 함께 약세를 보였어요. 삼성전자도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개발자 콘퍼런스를 통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2세대인 삼성가우스2를 공개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 밖에도 반도체 테마와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6세대 HBM 제품인 HBM4 공급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테슬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 한 곳을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특히 안정성과 패키징 성능이 수주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정치 테마입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치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지속 주목받는 분위기입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같은 부분이 지속 이슈로 작용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파커스는 이틀 전 장마감 후 690억 원 규모의 유형자산 양도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3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양도 목적은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클리노믹스가 상한가를 갈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계정을 통해 인공지능이 의사 대신에 환자를 진단하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예측을 내놓으면서 의료 AI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머스크는 AI가 머지않아 의사와 변호사를 큰 차이로 따라잡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인간은 AI를 위한 일종의 생물학적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머스크는 이 같은 상황이 올 것에 대비하여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사용자들의 의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지속 이슈로 부각되면서 클리노믹스가 의료 AI 관련주로 부각된 것이라 추정되네요. 한편 한국정밀기계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엑시온그룹은 어제 장마감 후 3자 배당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메르센 애널리틱스를 대상으로 40억 규모의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드로리튬은 전웅 대표이사의 소유 주식수가 기존 28만 주에서 276만 주로 늘어났다는 전자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변동 이유는 유상 신주 취득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하이드로리튬이 국내 대기업의 배터리급 수산화리튬을 추가로 납품했다는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네요. 11월에만 총 96톤 규모의 수산화리튬을 A사에 공급하게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강스텐바이오텍은 일본재생의료위원회로부터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이종 재생의료 제공 계획에 대해 승인받았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이번 승인을 통해 강스텐바이오텍은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지방조직을 제공받고 지방줄기세포를 분리 및 배양하여 일본 의료기관에 공급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파이nem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폴더블폰 섹터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의 보급형 폴더블폰인 갤럭시 Z 플립 FE가 내년에 출시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중국 화웨이가 폴더블폰 메이트 X6의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